1997년 12월 31일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말버로 사운즈의 한 별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화려한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다. 17세인 올리비아 또한 언니 아멜리아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별장은 작은 섬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요트를 렌트하였고 파티 후에 요트에서 잘 생각이었다고 한다. 12월 31일 오후 9시 올리비아는 언니와 함께 별장에 도착하였고 사람들은 이미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구인 벤도 참석했는데 그는 다른 섬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별장을 찾은 것이었다. 벤과 올리비아는 가깝게 지냈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잠시 후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새해가 되자 환호 속에서 파티가 다시 이어졌으며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놀다가 하나둘씩 잠을 자기 위해 자신들의 요트나 본섬으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1월 1일 오전 3시경 올리비아도 벤과 함께 렌트한 요트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언니인 아멜리아를 포함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아무 요트에 들어가 잠을 잤던 것이었다. 올리비아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쳤지만 만취 상태인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잠을 잘 수 있는 다른 요트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트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별장 직원 중에 한 명인 월리스가 사람들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트를 운전하며 선착장 주위를 돌고 있었다. 올리비아와 벤은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보트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보트에는 이미 3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고 한다. 올리비아는 윌리스에게 그들의 사정을 말했으며 듣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자신의 요트에 자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처음에 여자만 된다고 농담처럼 말했다가 벤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기에 껄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윌리스는 올리비아와 벤을 낯선 사람의 요트에 내려준 뒤 다른 승객들과 함께 떠났다고 한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아멜리아는 한참이 지나도 올리비아가 요트에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본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동생을 놔둔 채 집으로 향하게 된다. 당시 뉴질랜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에 서로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하루가 지나도 올리비아가 집에 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별장 파티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왓슨으로 그는 직접 만든 요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날도 자신의 요트를 타고 파티에 참석하였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첫 인상과 행동은 거칠었다고 한다. 왓슨은 자정 넘어서까지 별장에서 놀았으며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였다. 모르는 여자들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심지어 모르는 척 가슴을 만지기도 했으며 어떤 남자와 싸우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곧장 자신의 요트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올리비아와 벤의 실종 전 행적을 알기 위해 탐문 수색을 시작하였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월리스가 운전한 보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보트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남자의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그는 지저분한 머리 스타일과 턱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몽타주만으로는 범인을 잡기 어려웠으며 올리비아와 벤의 시체 또한 며칠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약 100척이나 되는 보트들이 있었던 점도 수사에 어려움을 주었다. 결국 경찰국장은 범인을 잡기 위해 포프라는 형사를 긴급 투입시키게 된다. 포프는 수사를 원전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고 월리스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그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용의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왓슨의 사진이었다. 그는 몽타주에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면도를 한다면 왓슨과 비슷할 것 같지 않겠냐고 월리스를 몰아붙였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의 인터뷰 끝에 어두운 상황에서는 비슷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포프는 또한 다른 목격자로부터 용의자의 이마가 왓슨과 비슷한 M자 이마라는 것을 알아냈기에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다.
하지만 왓슨에게도 뚜렷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을 보면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었으며 수염 또한 깔끔하게 면도된 상태였다. 두 번째 증거는 그의 요트였다. 월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올리비아와 벤을 내려준 요트는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2개의 돛대를 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의 길이는 12m 정도 됐으며 선박에 파란색 줄무늬와 4개의 포트가 달려 있었다고 자세히 묘사했다. 하지만 왓슨의 배는 그의 설명과는 매우 달랐다. 우선 그의 요트는 1개의 작은 돛대를 가지고 있었고 배의 길이도 훨씬 짧았다. 또한 목재가 아닌 철제로 만들어졌으며 배에는 파란색 줄무늬와 포트가 아예 없었다. 하지만 포프는 왓슨이 제시한 증거가 아닌 그의 범죄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왓슨은 10대 시절부터 강도, 절도, 대마초 등의 범죄와 폭행으로 2년 동안 교도소를 다녀온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왓슨은 어릴 적 방황하던 시기에 저질렀던 범죄이며 지금은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포프는 검찰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아 왓슨의 요트를 인양하여 수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배 안에서 손톱으로 긁은 듯한 스크래치와 선박의 바깥 부분이 페인트로 덧칠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페인트 칠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며 스크래치 자국 또한 그의 조카에 의해 생긴 흔적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증거물은 침대 담요에 붙어있는 400여 개의 머리카락들이었다. 과학수사대에서는 2번이나 DNA 테스트를 했지만 올리비아나 벤과 일치하는 머리카락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포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요청하였고 2개의 머리카락이 올리비아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올리비아의 DNA와 좀 더 일치하다는 것일 뿐이지 완벽히 올리비아의 머리카락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색 결과 사실상 왓슨이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왓슨이 용의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언론사들은 왓슨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24시간 동안 그와 그의 가족들을 감시했다. 신문에서는 사건 다음 날 그가 여동생과 함께 요트를 운전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신들을 처리하고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그가 여동생과 함께 자는 사이라고 기사를 썼으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소문들을 계속해서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웃들은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친절하고 좋은 가족이며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짓말이라고 일침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인 1998년 6월 15일 경찰은 결국 왓슨을 체포하게 된다. 몇 주 뒤 재판에서 2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들은 왓슨이 구금되었을 때 감옥에서 그와 함께 있던 수감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추후 2 증인은 왓슨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재판 전에 누군가 그들을 5회 이상 면회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트를 운전했던 월리스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으며 특히 포프 형사는 왓슨이 이미 유죄인 것처럼 수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9월에 그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과 함께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왓슨은 법정에서 내려오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그는 2000년 4월과 5월에 각각 항소 법원에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당하고 만다. 2010년에는 한 언론인과 함께 포프 형사가 관련 증거를 무시하고 가족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으며 2명의 수감자에게 법정에서 거짓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몽타주가 중간에 수정된 사실도 밝혀냈는데 자세히 보면 수정안이 왓슨과 더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6월에는 카페트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DNA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6월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올리비아와 벤의 시신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왓슨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현재도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